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 관련된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핀사이트 랩스 자산관리센터의 남진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20대에서 50대 직장인분들이 월급 관리, 결혼자금 마련, 자녀 양육, 노후 생활비 마련 등 큰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축, 연금, IRP, ISA, 세금 절약까지 개인 상황에 맞게 컨설팅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뿐이 아니라 월 300을 저축하더라도 모두 불안해하십니다. 불안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걸 방향 없는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관리라고 한다면 거창하진 않습니다. 별거 없어요. 돈을 벌고 소득이죠. 돈을 모으고 저축, 돈을 불리고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쓰는 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붓디플 영상을 봤을 때 김민식 작가님이 나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 우리가 마지막 잘 쓴다고 표현하는 건 어떤 펜을 하나 잘 사거나 노트북을 하나 잘 사거나 핸드폰을 사거나 이런 걸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이부터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중간마다 큰 돈을 써야 되는 이벤트들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결혼이나 집 사거나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린 이걸 재무 목표라고 부릅니다. 이 목표를 문제없이 달성하는 게 잘 쓰는 거죠.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역산만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짤 때 숙박비 얼마, 음식 얼마, 그리고 항공권 얼마,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계산을 하고 400에서 500 정도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재무 목표라고 잡은 큰 돈 들어가는 이벤트들, what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 녀석들을 몇 년 뒤에 할지, when,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how much, 이거 세 가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행 계획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모을 건데, how, 방법론만 남는 거죠. 재무 목표를 확인하고 재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모으는 게 가장 유리할지만 정해진다면 월에 100만 원 혹은 월에 300만 원, 월에 10만 원을 저축하더라도 그 기존에 가지고 오셨던 불안감은 사라질 겁니다. 재테크에 꼬리표를 달아놓는 거죠. 예를 들자면 노후에 월 300만 원이 나와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얼마나 모을지, 거기에 역산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그림이 없으면 아무리 저축해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겁니다. 저축과 투자는 전술이고요, 방법론이고요. 재무 계획이 전략입니다. 전략 없이 전술만 쓰는 싸움은 실패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통 하루에 3건 정도의 컨설팅을 하는데요. 한 달에 약 60에서 70건 정도 되겠죠? 사실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요새는 예적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시더라도 정책 지원이 있는 청년 도약계좌, 희망저축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죠. 만나는 분들 100이면 100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으신 건데요. 지금 예적금 이자로 따지면 세후 2%에서 3%대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2%에서 현재 2.6%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적금에 두면 자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모으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죠. 평균 물가 상승률이 2.6%지 물건의 대표격인 부동산은 그거보다 더 빨리 뛰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의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달러, 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하나씩 사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부동산은 한 채 1억짜리 미만이 거의 없고요. 수도권에는 금 한 돈을 사려면 1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이런 기초자산들을 다 쉽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접 투자라고 하죠.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바로 ETF입니다. 월 50만 원이라면 저는 주식형 ETF와 금 달러 ETF를 섞어서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정확한 방법입니다. 2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월급의 5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저축 후 지출이라고 하죠. 공과금, 대출, 이자 등 월급날만 되면 자동적으로 빠지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빼가? 왜 이렇게 빨리 빼가? 거의 없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길들여졌죠. 내가 서비스를 썼으니 비용을 낸다. 이 개념을 저축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번
지금의 이 월급이 50%는 현재를 위해서 쓰고 50%는 미래를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내가 그 당시에 생활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고정비가 나가는 날보다 더 빠르게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재테크 방법은 목표한 날까지 손대지 못하고 알아서 굴러가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강제저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은 50%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비, 즉 고정비, 변동비, 핸드폰 요금, 외식비, 배달비, 택시, 보험료 등등을 내시면 되겠죠. 어렵더라도 반드시 50%는 미래에 나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소득을 만드세요. 그리고 노동소득을 지금보다 더 만드세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냥 투자를 해라 라는 개념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라는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죠. 거기에는 내 체력과 시간과 심지어 돈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과 월급과 바꾸는 거죠. 즉 사람이 직접 버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버는 돈이 금융소득입니다. 속칭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노동이 없으니까. 이자, 배당, 임대, 연금, 소득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드세요 라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뻔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사실 제가 이 업을 하지만서도 버신 거에 아까 말씀드린 반을 그냥 뚝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예금이든 ETF든 단단한 자산들에 넣어놓으시면 되는데요. 사실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재원이 되는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내 몸값을 올리세요. 지출을 하셔도 현명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운동에 꼭 돈 쓰셔야 됩니다.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결국엔 내 몸값을 결정합니다. 주식에도 당연히 투자를 하시겠지만 나에게도 반드시 투자를 해주세요. 저는 해외에서 요리사를 하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자산관리사로 6년차 일하고 있지만 당시의 월급이 2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것의 몇 배를 벌고 있긴 하지만 시간적 여유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몸의 가치를, 제 몸값을 높였기 때문이거든요.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비해서 버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돈을 벌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업에서 계시는 분들은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부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개인 SNS 채널로 본인 브랜딩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인지를 해주고 인정해준다면 내 몸값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다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뷰티풀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거나 이루셨거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에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똑똑한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말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산 1억부터 테이블에 앉을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죠. 우린 이걸 보통 목돈, 시드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이제야 우리가 모은 돈도 제대로 일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로 달라지는 건 레버리지의 극대화입니다. 일정 자산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를 달리 평가하거든요. 내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과 내가 가진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금융권에선 어느 쪽을 좀 더 단단하게 볼까요? 보편적으로 은행에선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에 자산이 쌓이면 대출 조건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로서 레버리지 도구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복리의 속도입니다. 1억에서 연 8%면 800만 원이죠. 이게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건데요. 100만 원짜리 ETF의 8%와 1억을 넣어서 8%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같은 수익률인데 수익률 차이가 100배가 나는 거죠. 종목의 빨간색만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수익률만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번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빨간 최면에 걸려서 부자가 된 것만 같은 느낌만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결국 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벌어다 줍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쉬운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축과 투자는 지금을 위한 게 아니죠. 지금을 위한 거라면 벌어서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미래를 위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 가치는
현재의 가치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r 괄호 닫고 n제곱으로 완성이 됩니다.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래 가치가 오르려면 현재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저축이나 저축 금액이나 그리고 r, 이자 혹은 수익률, 그리고 마지막 n제곱이었죠. 시간이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올라줘야 됩니다. 현재의 내 자산, 수익률, 시간. 여기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입니다. 수익률 조절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낼 수 있나요? 그러면 굳이 공부 안 하겠죠? 수익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축할 수 있는 금액과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전체를 키우려면 n제곱, 시간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지금 당장부터 투자를 시작하셔서 시간을 늘려서 미래 가치를 10억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노동소득은 한 방에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재미도 없고 아주 현실적이죠. 그러나 이게 팩트입니다. 단연코 26년도 6월 달에 나오는 청년 미래적금이 있는데요. 3년간 50만 원씩 풀로 납입하면 일반형은 최대 2,138만 원, 우대형은 2,255만 원까지 형성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자유적립식이라서 매달 묶이진 않습니다. 원하시는 납입 금액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본 금리는 5%고요. 우대 금리가 2에서 3%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연최대 7에서 8%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정부 지원금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형 6%, 우대형 최대 12%까지 지급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 만들 수 있고요. 수익률로만 본다면 단리 18%까지 됩니다. 마지막, 이자, 소득이잖아요.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아직 청년 도약계좌 만기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청약 도약계좌 가입자분들은 중도 해지 후 청년 미래적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갈아타기가 됩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정부 지원금이랑 세제 혜택은 적용을 받았고, 갈아타기 하실 때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진 못하고 넘어가는 걸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파악하면 요 이자까지 온전하게 넘겨주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S&P 500 장기 수익률이 평균 연 10% 정도인데요. 이 상품은 첫 해에 16.9% 정도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적금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ISA, 희망저축계좌,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3년간 재테크를 하시면서 세금을 아끼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ISA를 쓰시고요. 가구 소득이 낮아서 빠르게 목돈을 만드셔야 하는 경우라면 희망저축계좌 쓰시면 되고요.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취약계층 조건에 해당되시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첫 번째로 ISA인데요. 이건 부티플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셔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ISA 계좌는 일단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3년간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해주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하죠. 이자 배당 소득세 15.4% 원래 세율에 비하면 적은 세율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형 ETF를 쓰시는 게 유리한데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만 모아놓은 ETF는 원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원래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주는 ISA 계좌 안에서 굳이 굴리실 필요가 없겠죠.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희망저축 계좌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청년 미래적금처럼 정부가 내 돈에 지원금을 얹어서 형성되는 목돈이고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1과 2로 나눠지는데, 1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이고요. 월 10만 원씩 저축하시면 정부가 30만 원이나 얹어줍니다. 3년 만기를 총 채우시면 1,440만 원이 생깁니다. 단돈 10만 원으로 3년 동안 거의 400%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1,5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드실 수 있겠죠. 조건이 되시면 무조건 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월에 10만 원을 넣으시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얹어줍니다. 3년간 총 72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 혹은 부모님 중에 65세가 넘으셨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반드시 만드세요. 최대 5천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생기는 이자, 배당, 매매 차익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단 1원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25년도까지는 65세만 넘으면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26년이 되면서 엔드 조건이 생겼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수급자이거나 이상이면서 장애인이시거나 이상이면서 국가유공자시거나 취약계층 중심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만드세요. 일단 월에 100만 원이면 연에 1,200만 원이 필요할 겁니다. 연간 1,200만 원의 배당 흐름을 만들려면 총 자산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4% 정도가 배당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3억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저라면 반도체 커버드콜 ETF랑 배당 ETF를 조금 섞어서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성장성을 가져가면서 커버드콜로 옵션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통해서 환 오픈형이죠. 달러 자산을 확보하면서도 장기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복합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12년도부터 이미 커버드콜 ETF를 선보였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0% 정도는 배당 커버드콜 ETF를 가져가면서 국내 우량 배당주랑 매월 현금 흐름을 확보할 것 같고요. 30%는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ETF로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마지막으로 30%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로 달러로 배당을 받으면서 환 오픈형으로 원화 자산이 녹는 걸 해칭한다 그러죠. 방어할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연금저축과 IRP에서 운용하시면 나중에 받으신 배당이나 수익들 전부 다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뒤쪽에서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과세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내야 하는 15.4%의 세금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저는 지금 당장 3억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셔서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괜찮아요. 시간이 돈을 만들어줄 겁니다. ISA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 즉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죠. 그냥 ETF 투자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해요? 라고 하신다면 투자에서의 세금에 대한 이해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들이 있죠.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등등등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반도체 탑1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여기서 배당이 나오면 주식들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배당을 뿌려줄 수 있겠죠. 이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가 잡히는데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주식형 ETF들은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 전부 15.4% 세금을 내야 됩니다. 수익으로 1,000만 원을 버셨다면 154만 원을 내셔야 돼요. 이런 세금들을 안 낼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계좌가 바로 ISA 계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을 유지하시면 200만 원 비과세, 9.9% 분리과세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도 있죠. 지금 바로 떼야 되는 세금을 안 떼고 3년 뒤에 정산해서 떼니까요. 15.4%를 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버는 노동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얹어져서 과세를 한다면 적게는 26.4%부터
보통의 경우가 이 부분에 속하니까요. 많게는 44%, 49.5%까지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무조건 유리하겠죠. 슈퍼 ISA는 사실 생산적 금융 ISA의 별명 같은 겁니다. 기존 ISA가 그러하듯이 이 탄생 목적은 국내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추진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국민 성장형 ISA와 청년형 ISA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ISA의 세금 혜택들보다 비과세 한도는 늘리고 조율과세하던 9.9%보다는 더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청년형 ISA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청년 미래적금이나 국민 성장형 ISA랑 동시에 가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지금도 만들 수 있는 일반 ISA 계좌와는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세제 혜택을 드리는 계좌인데요. 대표적으로 과세 이연과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액적인 거 먼저 얘기하자면 세액공제 파트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600만원, IRP까지 같이 쓴다면 900만원까지 넣으신다면 내년 2월 혹은 3월에 연말정산하시거나 직장 가입자분들 혹은 사업자분들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실 때 세금 액수에서 빼주는 공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금액은 5,500만원 이하로 버는 소득자라면 900만원에 대해서 16.5%를 돌려주고요. 그렇게 된다면 148만원 정도가 되고요. 5,500 이상 벌고 있다 연봉으로 그러면 넣은 900에서 13.2% 118만원 정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과세 이연입니다. ETF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대로라면 일반 계좌에서 ETF를 하셨을 때는 15.4%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뗍니다. 연금으로 받으실 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로 낮은 구간으로 과세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30세 혹은 40세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 연금저축 계좌를 쓰는 게 55세부터 뒤쪽이니까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은 굴러갈 텐데요. 그때 원래 떼야 되는 15.4%의 세금을 떼지 않고 이 녀석들이 계속 재투자가 돼서 굴러간다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고 세금은 덜 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보다 과세 이연이라는 부분이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달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에 50만원, 25만원씩 각각 넣으셔서 600, 300을 채우시는 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직장에서 성과급이나 추석, 설 명절에 보너스가 나온다. 그 돈들을 쓰지 마시고 한 방에 다 채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에 관심 가지시는 시기가 보통은 연말이거든요. 연말에는 모두가 다 그렇듯이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직장인 사업자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서두르다 보면 과하게 넣던가 아예 까먹고 못 넣던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 봐서 가능하시면 한 번에 다 넣으셔라. 그래야 강제 저축도 되고 좋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담는 ETF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아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40대 직장인이라면 아직 연금 개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경우엔 타이거 글로벌 AI,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같은 핵심 산업들을 담은 장기 성장형 ETF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곧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고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50대 이후시거나 곧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로 점진적으로 바꿔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처럼 매달 받는 구조를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러다가 연금을 받으시면 그게 또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ETF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연금 계좌는 내 나이에 맞게 성장형으로 가져가다가 배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배당 ETF만 담으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형 ETF만 담으면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ETF로 손해보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하는 투자 기간이 없습니다. 단기 수익에 대한 기대만 있죠. 적립식 투자는 최소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1년에서 2년 정도 적립식 투자를 하시면서 팀장님 왜 수익이 안 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래 저축과 투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견디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분산 없이 테마에만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야, 저기 반도체 올라간대, AI 간대, 지금 로봇이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섹터에 몰빵하게 돼버리면 그 섹터에 조정이 왔을 때 내 자산이 다 무너집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무조건적인 높은 수익률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은 상승장에서 사고 하락장에서 팝니다.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떨어질 때 하락장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약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정도를 찍는다. 그러면 공포심에 다 팔아버리십니다. 같은 금액으로 매달 매수하시면 상승장에서는 알아서 조금씩 사주고요. 하락장에서는 알아서 많이 사집니다.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감정을 섞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자동 매수를 걸어두세요. 실패를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실 2개예요. 자동이체, 자동 매수. 사람의 감정이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나는 노동소득을 버느라 바빠도 내 금융소득 쪽은 알아서 세팅이 되게끔 하는 게 유효한 전략입니다. 질문 주신 대로 올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통과되면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금융종합소득과세로 2천만 원 미만이면 15.4%만 내고 분리해서 끝났지만 그거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이자랑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부는 분리과세를 해주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ETF라면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우량 배당주를 담으면서 커버드 콜 옵션을 전략으로 매월 배당을 받는 건데요. 일단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이 생기겠죠. 만약에 이걸 ISA에 담으면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또 없으니까 좀 더 강력해지겠죠. 배당 분리과세 플러스 ISA의 세금 혜택, 이렇게 이중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상황이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한 만큼 배당도 받고 싶을 겁니다. 이럴 때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잡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ETF가 추천드리는 게 반도체 커버드콜 ETF입니다. 커버드콜이 뭔데요? 라고 하신다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걸 받는 겁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상승분의 일부는 포기하는 대신 주가가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배당을 꾸준히 받는 구조입니다. 종목 자체의 성장성은 반도체 섹터로 가져가는 거고요. 현금 흐름은 커버드 콜 옵션이라는 것으로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옵션 프리미엄, 우리가 보통 줄여서 오프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세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커버드 콜 ETF에서 받는 분배금이라는 녀석은 비과세인 옵션 프리미엄과 배당소득 15.4%를 내는 배당소득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내 주식형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비과세이거나 과세 표준액이 상당히 적게 잡히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것,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것도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이거에서 나온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필두로 해서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등 국내 탑급 반도체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버드 콜 전략으로 매월 분배금도 받게끔 세팅을 해놨죠. 액티브 ETF라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도 가능하고요.
보수도 제 생각엔 액티브 ETF 치고 0.45%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상승장이 계속된다면 타이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영원한 불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ISA에서 쓰실 거라면 비중 조절이 핵심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10%가 수익이 나고 다시 거기서 10%가 빠졌다면 평가 금액은 990만 원이 될 겁니다. 즉 원금이 안 됩니다. 근데 레버리지 ETF는 방금 계산에 2배입니다. 20%가 났다가 20%가 빠진다면 평가 금액은 960만 원으로 30만 원이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 특히 레버리지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할수록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 담는 목적이 절세와 장기 자산 증식이라면 레버리지 ETF는 총자산 비중의 5에서 10% 이내로 담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90%는 지수형 ETF나 배당형 ETF로 메인 디쉬처럼 가져가시고 레버리지 ETF는 스파이스, 즉 양념이죠. 한 10% 정도만 양념처럼 가져가시면 됩니다. 반도체 업황에 확신이 있으시고 단기 모멘텀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소액으로 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ISA 계좌는 혜택을 받는 게 3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저희 핀사이트랩스 자산관리센터는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IFA라는 모델을 추구합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금융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해주는 직업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과 관련된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치 않습니다.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튜브 영상과 언론사 칼럼, 그리고 기업 세미나, 개인 컨설팅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첫 분유를 먹는 것부터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노후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나를 보내는 그 마지막 순간 장례까지도 돈이 듭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살면서 돈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만나 뵙는 모든 분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하다 보니 부티플 채널에서도 저를 불러주시고 신기하게도 최근엔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인원도 2배가 되었고요. 최근에 저희 대표님이 50석짜리 100평 사무실을 계약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인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금융 전공자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해외에서 요리사를 하다가 들어왔으니까요. 열정 있는 비전공자를 더 선호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톡 보내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영상을 보시고서 풀리지 않는 돈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안내드릴 테니까 부티플 채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1회는 무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남진우 팀장이었고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